대통령은 결국 비서실장을 유임시켰습니다. 노영민 실장 유임이 준 시그널, 어떤 시그널일까 함께 보시죠. 반쪽 쇄신, 일단 남은 노영민. 유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혜숙 인사수석, 윤도한 수석. 3명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유임하는 건지, 유임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청와대는 아직 안 해줬습니다. 교체, 김종원 민정수석은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으로, 강기정 정무수석은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으로,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김재난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 발표가 됐고요. 다주택 논란은 피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노영민 비서실장의 유임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다. 한시적 유임이더라도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이겠냐라고 우려했고,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요, 노 실장의 이배치성 약속 때문에 청와대가 여당의 발목까지 잡혔는데 이번에 본인은 쏙 빠졌다, 명분이 없다라고 민주당에서도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좀 국회 반장 출신이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인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찌 보면 김조원 수석과 이번 부동산 논란의 가장 한가운데에서 논란이 됐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정작 그 당사자는 남았다, 살아남았다, 유임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조금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공직사회에? 예. 제가 예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참모들의 집을 팔아라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이제 반포지를 판다 얘기를 했다가 나 사실은 청지집을 팔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게 잘못하면 다주택자였던 노영민 실장이 집을 한 채 팔았다. 그래서 한 주택자가 됐다. 이렇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영민 실장이 똘똘한 강남집 한 채를 남겼다. 이렇게만 인식될 수 있다는 얘기 했는데, 이번 쇄신도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번 쇄신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노영민 실장과 5명의 수석이 일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 자체가 전면적인 국정 전환을 해보겠다, 국정 분위기를 바꿔보겠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 노 실장이 남음으로써 오히려 3명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노 실장은 남았다만 이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여권의 인사들도 어쨌든 지금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굉장히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뭔가 어쨌든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던 거죠. 노영민 실장과 5명의 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노 실장이 일단 유임되면서 좀 그런 쇄신 분위기 반전은 좀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목표는. 물론 이제 청와대는 어제도 아직 대통령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은 남는 거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리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제 쇄신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일단 국민에게 첫 번째 던진 메시지 자체는 일단 정책을 계속 현재 정책을 바꾸거나 국면 전환할 생각은 없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노영민 실장은 남고 김조원 수석은 가고 하는 현상, 결과론적인 것을 두고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는 남고 다주택자는 가고 한 거 아니냐. 청와대,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7월 24일 매매 계약했다. 잔금 지급만 남았다. 결국 노 실장은 청주집도 반포집도 다 팔게 된 거죠. 무주택자 노영민은 유임이 됐고, 반면에 강남 두 채 김조원 수석은 결국은 청와대에서 나오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집을 매각하라는 노영민 실장의 지시를 둘러싸고 노 실장과 갈등을 빚었다라는 설이 돌기도 했었던 김조원 수석이 대통령 주재의 수보회의에 불참했다는 겁니다. 노영민 포함한 수석 4명은 전원 참석했다. 인사 발표 떠나는 수석들이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도 불참을 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단톡방에도 인사 없이 김조원 수석이 탈퇴를 했다. 뒤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발끈을 했습니다. 김조원 수석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가 어떻게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이렇게 이해하느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다주택 방침에 반발해서 나간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느냐라고 발끈했습니다. 일단은 박용진 의원님, 여권의 1등이니까 2가지 질문. 자, 민주당의 익명의 의원들이 대통령이 노영민 실장 유임한 것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굉장히 비판했어요.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됐다. 일단 박용진 의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영민 실장 유임과 관련해서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신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일부 신문에서는 후임자를 못 찾아서 그렇다. 이런 분석도 하고요. 예.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여전히 신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김진 기자가 소개한 것처럼 무주택자라 남았다. 뭐 그런 이렇게도 관측도 나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걱정스러운 건 노영민 실장이 유임됐느냐 안 됐느냐 보다는 이게 지금 뭔가 어수선한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예.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청와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끌어가는 이른바 그 관제실이에요. 관제센터예요. 근데 여기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다 정해진 채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6명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다 뭔가 준비돼서 이게 던져진 카드였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세상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장과 수석들이 이렇게 6명이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어떤 정해진 어떤 방침, 방향, 계획 그리고 다 미리 계획이 있었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약간 어수선하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저는 제일 큽니다. 수선에 뭔가. 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실장은 지금 본인이 유임된 것에 대한 분명한 남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동안 있었던 논란과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좀 밝혀서 국민들께서 그럼 청와대가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하는 걸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인사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지금 기분 나쁘게 저도 생각이 되는 건 김조원 전 수석인데.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예. 아니 저런 식으로 막 던지고 나가는 모습 회사에서도 저렇게 안 끝나 보통 회사에서 저렇게 안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뭔가 어수선하게 느끼는데 뭐 사감이나 묻어나는 듯한 느낌으로 공직자의 마지막 처신을 잘 정리하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의 부담 그리고 본인이 일했던 청와대에 부담을 남긴 거 아닌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혹시나 집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우셨던 거라고 하면 그건 더 웃긴 거거든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혼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느끼는 고통 이런 것 속에서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처신도 분명하지 못하게 또 논란이 됐었던 집 처분과 관련해서도 불분명하게 이렇게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역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고승도 의원님 보통 네. 이제 다른 수석 같은 경우는 뭐 한기정 수석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 수보회의도 노영민 씨 참석하고 또 춘추관 기자들 찾아서 대통령을 모셔서 뭐 영광이었다 뭐 아쉽지만 후임자가 잘해줄 거다 단톡방에서도 참모들에게 뭐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고 하다못해 뭐 BPL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Say goodbye.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뭐 이런 인사말이라도 하는데 김주원 수석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있잖아요. 김주원 님이 나갔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이라는 거. 그래서 좀 뒷말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뒤끝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걸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다주택자라는 이유, 사실 이제 집이 2개였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김주원 수석에서 네, 근데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맡은 임무가 민정수석이란 말이죠. 민정은 예. 뭐냐면 국민들의 어떤 그 민심을 눈높이서 살피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이제 그 민심은 이제 다주택자 청와대에서 약속해놓고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쏟아지는 마당에 정말 국민의 민심을 관리해야 될 민정수석이 정작 대처를 못했다는 게 이제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 청와대에서 아마 비난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서실장하고도 뭐 말충돌이 있었다 이런 뭐 그런 뭐 가짜 뉴스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김주원 수석이 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 상당히 내몰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됐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해가지고 보통 이 수보님들은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어떤 모임도 같이 구성하면서 몇 년씩 계속 이어가는 그런 이제 친목단체 역할도 하는데
이번에 이 뒷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이 속에 참여하기 싫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완전 갈라선 것 같아요. 예. 네. 고순덕 의원님 어쨌든 개인 견해. 네. 현재는 뭐 설명이 없으니까 추측 네,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